당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처리 과정의 미숙함이 용산을 첫 번째 화나게 했지 않습니까? 당정 관계, 두 번째는 당정 관계에 신중히 못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보면은 항상 좌우 대립 속의 대선을 치렀습니다. 70년 넘게 정치가 흘렀는데도 통합은커녕 우리 모두 진영 논리의 이념 편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민의식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치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는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어느 편을 선택하라는 이 반쪽짜리 대통령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박수받는 대통령이 나오기 힘든 이 대한민국 정치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존 정치 세력보다도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협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즉 예산, 기획, 예계, 안보, 금융 등을 거친 관료 출신의 정책통으로서 지금 현 국회의원 중에 3선 이상 되는 분이 대통령이 나와야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원하는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한동훈의 정치 민낯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해온 행보를 보면은 당대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포럼 대표로 행사장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국민의 민생의 민자도 말이 없는 것 보면은 알 것입니다. 지금 국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와 대립하고 야당에 원했던 것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중간 입장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한동훈이가 하락세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왜냐면 대선 후보로서 당내에서도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로 하기 전에 지금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이제 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여기 여러분이 다 있는데 대통령 여론조사인데 이제 다른 사람 빼고 한동훈은 20.9%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의 30% 가까이가 됐었는데 30% 넘을 적도 있었고 근데 20.9%로 떨어진 거는 따져보면 지지층에서 50.7%가 나는데 마이너스 9%가 떨어졌어요. 그럼 두 자릿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당한 심각해요. 근데 부정층에서가 몇 개가 나왔냐면은 부정층에서가 8.5%, 10%대도 안 나왔어요. 지지율이.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부정층에서는 10% 이상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민이 원하는 전에는 신상품이었다고 좋았지만 이제는 하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카리스마가 없고 그리고 옛날 검사 시절에 지시 내용만 일을 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그런 정부 감각이나 이제 특히 개인 장기가 없죠. 입으로만 일을 했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보면은 의원과 설전을 벌일 때 보면은 말싸움하자고 덤비는 이게 상당히 큰 실수예요. 예.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철부지 같이 자기만 다다다다다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옆에서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고쳐지지 않고 또 경청을 안 해요. 본인은 다 듣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듣고 나서 뒤에서 말이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경청이 아니죠. 일단은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원로들과 했을 때도
원로들이 뭐냐면 저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 보고. 왜냐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나중에 또 다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원로들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생각하기도 전에 말부터 하는 모습부터 해서 국민들한테 전부 다 모든 게 이제 읽혔어요. 그 한동훈의 뭐 생활이나 모든 게 다. 그래서 계속 하락세로 본다고 보고 새롭게 특출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하고 대립관계 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대립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외톨이처럼 이제 어느 섬에 지금 갇혀 있죠. 무인도에. 그래서 그걸 탈출해야 되는데 그 탈출을 지금 방법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따라간다고 그러는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연을 6.25 때 자연이 다 훼손이 됐고 복구를 한데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이 전후무하게 자연을 이렇게 다시 회생시켰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서도 최고 1위로 꼽아요. 근데 그때 예를 하나 들면은 북한산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빼버린 거예요. 밑에 관료들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뺐냐? 그랬더니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말이 여기를 그린벨트 놓이지 그린벨트를 빼고 나면 여기 뭐 건물들이 들어서고 막 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다 폭탄 세례를 양쪽에서 다 퍼부을 텐데 그때 국민이 얼마나 다칠 거냐. 그린벨트로 지정을 해라. 그래서 그린벨트로 북한산이 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앞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안이 한동훈한테는 없다는 거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를 갖고 한다? 이거는 저는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또 하나는 할 말은 본인이 할 말은 얼마 안 가서 뒤집거나 취소를 한 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냥 한번 정치인은 내가 조금 틀리더라도 밀고 들어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다 뒤집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사람은 뭐 다들 보면은 그 정치에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이제 실력이 없다, 뭐 정무적인 감각이 없다, 주위에 사람이 없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쁜 얘기는 열거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 나온 게 저는 최고 큰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각과 고민을 다시 한번 많이 했으면 저는 좋은 방법이 한동훈 대표한테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월 16일 이제 제 보궐선거가 있는데 부산, 금정, 인천, 광화, 전남, 곡성, 전남, 영광 이제 서울시 교육감 5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의 긴초단체장 2곳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략 국민의힘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보궐선거 계기로 지금 흩어진 보수가 다시 결집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교육감의 재보궐선거에서 진보한테 또 뺏긴다고 그러면은 보수 결집은 앞으로 힘들 겁니다. 그럼 결국은 보수에서 3명 정도가 나올 거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을 가느냐. 이게 안 되는 게 보수입니다. 진보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보수를 다시 결집하는 큰 계기가 마련됐는데 이거를 잘 해서 보수 쪽이 당선이 해야 보수 결집이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나 대선에 보수 결집이 원활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면은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2곳 진보격견 다시 당선이 목표일 겁니다. 근데 하나 숨은 그림자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숨은 그림자가 하나가 딱 있는 게 누구냐면은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모든 곳에 후보자를 낸다면 어느 한쪽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타격이 받아도 뭐 걱정은 없겠지만 국민의힘은 원하는 당선수가 안 될 때는 한 대표 행보는 진짜 진퇴양난일 거예요. 지난 총선처럼 공천은 개판으로 하지 말고 지금 공천을 잘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저 보는데 제가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공천을 지역으로 다 보냈습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안 하겠다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잘못됐었을 때 그 회피하려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왜? 원래 보궐선거는 중앙당에서 다 공천을 했는데 요번엔 왜 지역구로 줘요? 만약에 잘못됐었을 때 한동훈이 전체적으로 덤태기를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공천을 해라 지금 지시를 내렸는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천이 또 상당한 문제가 될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도 공천 때문에 100%다 망했는데 이번에도 공천이 또 잘못되면 또 그런 강서구청 보궐선거 같은 결과가 또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은 아무래도 저는 이번 대통령 후보에는 한동훈 대표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지속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면 권력은 우리 대한민국 옛날 시대를 보면은 권력은 자식도 죽이는 판인데 이 권력을 지금 현재에서 나눠 가질 수는 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관계는 더욱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당의 내전도 지금 한동훈이가 성공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과의 관계 저는 이제 좀 나쁘게 말해서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정부한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예, 왜? 한동훈은 지금 정치에 대한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줄 보좌진이 없는 게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한동훈으로선. 왜냐면 김건희 리스크 처리 과정의 미숙함이 용산을 첫 번째 화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당정 관계에 신중히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꾸 말실수로 용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대선이라는 그 흥에 취해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 한동훈에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없을 것입니다. 왜? 대선 후보로는 일부에서는 벌써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정 관계 좋은 그룹이 이제 지금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의료 대란 사태에 정부의 반기를 든 원인이 하나인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부적인 판단에 한동훈은 용산에 손을 들어주고 야와 협상을 했었어야 한동훈이가 정부와 특히 윤 대통령과의 협치가 됐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상당히 큰 한동훈으로서는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나갈 수 있는 그 정치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지금 고민 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 순찰 의미는 지금 구미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 경북부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대통령들이 두 분이나 나온 지역 아닙니까? 예. 저는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한동훈의 인기를 이 떨어지는 지지율, 인기 이런 거를 다시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발자취를 노림수로 봤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병철 회장한테 전기전자 반도체 사업을 건의해서 현재 반도체 부분 부동의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구미 산업단지에 가서 반도체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박정희 대통령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경제를 최고 잘 살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동진 의원을 앞세워 지역 방문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보다 보니까는 국회에서 원내대표 한계를 이제 극복하려고 지역 방문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다니는데도 지지율이 하락세는, 그래도 한동훈은 자기 색깔을 내야지 누굴 노림수를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상당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언론에서도 보수 정당 내 유력 대선 후보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신고식 성격으로 칭했다. 지역 방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 후보자는 앞으로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 대표는 의료대란, 최상검 특검법과 지금 현안이 금리나 당내에 해결할 일도 많은데 외근 나간다고 소통이 되고 지지율이 오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풀어나가면 좋을 일이 있을 것인데 왜 외근을 해가지고 안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코스프레를 하고 다닙니까?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상당히 실수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로 들어와서 국민의 현안, 당정이 어떻게 해야 잘 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줄,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배가 산으로 갈 때 선장이 앞서서 끌고 선원이 뒤에서 밀어 다시 미래의 바다로 나가는 이러한 대한민국 미래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히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